우선 1단계 문제풀이 1단계 커리큘럼 궁금하다고 올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마 시기가 그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특히 교재, 형사법 교재는 이번에는 뭐 저는 기본소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친구가 아직 그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도 보니까 내 친구 빨리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최대한 빨리 만들게요. 근데 우선은 기본소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기출문제집 작업을 이제 끝내서 지금 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재 작업이 하나씩 되면 이제 만들긴 할 건데 지금은 당장 내 친구가 없어서 우선은 이번에 그 1단계는 형사법은 기본소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소로 사실은 저기 하다 보니까 다른 학원에서 저기 학원을 옮기고 싶은 친구들이 교재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른 학원에서 환승하는 친구들은 할인을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교재 같은 거 저기 고려해서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추가로 이번에 교재 때문에 좀 해서 했더니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은 그 윈터스쿨이라는 이벤트가 있대요.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최대 12만 원까지 할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강 듣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다네요. 여기에 참여하면 다 할인을 또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특히 우리 다른 학원에서 지금 저희 학원을 옮기고 싶은데 교재 때문에 부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환승 이벤트 하시면은 일단 할인이 좀 더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여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윈터스쿨이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참여를 하시면 또 할인이 좀 되니까 교재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참고로 하시고 그래서 일단 오전에 기본서나 내 친구를 가지고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헌법은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한 번 할 때마다 오후에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형사법하고 경찰학은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두 과목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2번씩 하고 이틀째 되는 날 이틀 배운 거를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오후에 오전에는 계속 진도를 나가고 이틀 진도 나갈 때마다 결국 일주일에 한 번씩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에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를 풀면서 공부했던 거 복습하고 해설하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더 할까요? 그 전에 질문? 타학원 기출 강의 들었는데 1단계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뭐 여러분이 그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여러분 다른 학원에서 배웠다고 해서 다른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다만 이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효율성이라든지 적중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배운 내용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저희 학원 강의는 따라오셔도 크게 문제 없어요. 두문자 같은 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문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게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두문자 같은 경우는 혹시 두문자를 언급해도 다 설명을 해드리니까 전혀 두문자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실질적으로 좀 시험에 적중률 있는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옮기셔가지고 1단계를 바로 푸셔도 바로 따라오셔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이제 교재 때문에 제가 좀 부담 갖고 있을 그 학생들이 좀 걱정이 돼서 그거는 저희 이벤트를 좀 특별히 더 하고 있으니까 교재 부분은 그렇게 부담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 생각하는 건 그 정도는 우리가 좀 그 정도밖에 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요.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의 문제풀이가 좀 다른 학원보다 좀 특이한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른 학원에서 공부하다가도 문제풀이는 신고환경찰팀 들어가서 듣는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저희 학원 문제풀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다른 학원 학생들까지도 와서 저희 문제풀이에 참여를 하냐면 일단 적중률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문제풀이 때 배운 것만 다 알아도 합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문제풀이 때 한 것만 다 배우면 수석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해서 다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합격하는 데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이 문제풀이 단계 오셔가지고 배워보시면 굉장히 시험에 도움이 되는구나, 실력이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과목이 바뀌었는데 전의경은 또 형법하고 형사법을 따로 두 과목으로 따로 본다고 그러네요. 형법 따로 형사법 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이 아마 전희경 출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희경 특채는 형법, 형소법, 경찰학 이게 세 과목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난 시험에서 이번에 최불한 친구들 중에 뭐 헌법이나 이게 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전희경 특채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형사소송법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그 일반은 수사하고 증거 파트만 보기 때문에 그 파트는 제가 추가로 보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특채 대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뭐 똑같이 커리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제가 보충하는 시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공지에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추가로 뭐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문제풀이 관련해서 제가 형사법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형사법은 하여튼 40문제 할 거고요. 오전에는 기본서로 1단계 때는 오전에는 기본서로 나가고 오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복습 문제 40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2, 3단계는 뭐 똑같이 모의고사 형태 똑같이 나가니까 그건 똑같을 겁니다. 두 문자가 많으면 안 좋느냐? 아니 저는 두 문자가 많아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 못 외우는 걸 외우게 해주는데 그게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물론 두 문자를 잘못 따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두 문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잘못 따면 두 문자가 부담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두 문자 없이 외우면 안 외워지는 걸 두 문자로 딱 해버리면 간단하게 외워지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를 저는 하나라도 두 문자를 더 어려운 거는 물론 간단한 걸 두 문자를 만들 필요 없죠. 근데 외우고 암기하기 힘든 거는 저는 하나라도 두 문자를 더 따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두 문자 하나만 딱 따버리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것을 그걸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공부하느라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제가 두 문자를 따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학생들 공부 시간 줄여주려고요. 그리고 시험에 쉽게 맞추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제가 나름대로 시간 나려서 더 고민하고 그래서 두 문자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두 문자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제가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는데 사법연수원 들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모든 친구들이 두 문자를 갖고 두 문자 스터디까지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 형 내가 이번에 두 문자 하나 땄어. 그러면 옆에서 커피 사줘요. 고맙다고. 그게 여러분 두 문자입니다. 두 문자를 잘못 따면 그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잘못 딴 두 문자를 공부하시면 그게 어려워요. 근데 두 문자를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나는 그 두 문자를 안 외워도 된다. 이건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문자는 여러분 도움 주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나는 두 문자를 안 외워도 된다 그러면 외우지 마세요. 그 두 문자를 안 외우고 외울 수 있으면 굳이 뭐하러 두 문자를 외워요. 그건 여러분한테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두 문자를 안 외워도 되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근데 두 문자를 안 외웠더니 너무 헷갈리고 잘 암기가 안 돼. 두 문자를 하세요. 그럼 금방 외워져요. 나중에 시험에 와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매일 두 문자를 어떻게 하나라도 더 따려고 고민한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며칠을 고민했던 걸 두 문자 하나로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두 문자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뭐 두 문자가 안 만드신 분은 안 해오시면 돼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 친구는 하여튼 뭐 지금 당장 여기 기본서를 좀 집중해 주세요 이런 친구도 많이 있던데 하여튼 제가 기본서를 집중해서 기본서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친구는 우선 기본서가 우선이니까 거기다 집중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보순 친구가 머플러가 이쁘다고 그러는데 고마워요. 제가 일부러 머플러를 하고 왔는데 고맙습니다. 자 우선은 1단계 때는 문제집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문제집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가 오후에 푸는 문제 있죠. 그 문제들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출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프린트라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그 교재를 보면 거기서 문제가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들이 또 그 형사법에서 학설 강의하고 뭐 조문이나 이런 거 말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형사법이 40문제가 되죠. 40문제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학설 문제가 더 나올 수밖에 없겠죠. 난이도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이 조금 더 전에보다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설이나 이런 부분은 공부를 꾸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의 특강 관련해서는 글쎄요, 지금 충분히 이제 뭐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 강의나 심화 때 충분히 지금 학설을 충분히 해서 오히려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학설 별로 안 어렵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특강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수험생 친구들 의견을 제가 참고를 해서 뭐 더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해보고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면 또 안 하고,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들 의견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학설이 여러분이 많이 약하다고 해서 많이 학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친구들 학설을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서, 그래서 특강이 좀 필요한지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 분위기 보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시간을 특별히 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여러분이 커리를 타고 오시려면 기본 강의만 들은 친구들은 1단계 문제풀이를 따라오지 마시고 그냥 그 기간 동안에 심화 강의를 들으세요. 심화 강의를 인강으로 들으신 다음에 심화 강의가 만약에 1단계 안에 끝나시면 2단계로 들어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1단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을 핵심 요약 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1단계 문제풀이를 바로 따라오면 단점은 심화 강의처럼 해설이 길지 않다는 거죠. 요약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화 강의는 강의가 좀 횟수가 많죠. 횟수가 많은 대신에 설명이 좀 자세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1단계는 횟수가 좀 줄죠. 짧은 강의에 끝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해설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심화를 듣고 2단계로 바로 들어오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1단계, 2단계를 따라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 친구 그 어떤 현재 상황이나 실력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하시면 제 생각에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출 형사법 기본편은 그야말로 기출 문제를 기본 강의 수준에 맞춰서 기본 강의만 듣고도 풀 수 있는 기출 문제만 골라서 만든 문제집입니다. 여러분이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배우지 않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내용이 많아서 기본 강의 듣고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면 문제집이 안 풀려요. 그래서 공부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부분이 기출 문제집은 풀긴 푸는데 못 풀거든요.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게 기본 강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기출 설문들만 골라서 따로 만든 문제집이 기출 형사법 기본편입니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거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거 보시면. 그리고 OX 선택형은 기출 문제집을 OX 형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보통의 기출 문제집이 사지선다로 되어 있잖아요. 문제 그대로 나와 있는 건데 그 사지선다로 안 돼 있고 OX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집입니다. 뭐 여기 우리 그 기존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 중에서도 많은 게 내년에 시험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실력도 많이 올라와야 되지만 문제도 박스 문제도 많이 나오고, 이번에도 경감부도 보니까 경감부가 지금 형사법으로 40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경감부 문제도 보니까 박스 문제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실 아는 것도 박스 문제 풀다 보면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 지금 OX 문제집을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기출 문제집을 진짜 10회독, 20회독을 해도 몰랐던 것을 OX 문제 풀면서 제가 진짜 실력을 진짜 올리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OX 그 사지선다를 안 만들고 OX를 만들 때 왜 사지선다를 안 만들어 주냐고 하신 분도 있었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죠. 제가 사지선다를 만들려면,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면 모든 기출설문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실 시간도 적은 것도 부족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뭐 사지선다를 골라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면 기출문제가 다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풀지만 기출문제를 사실상 다 못 보고 들어가는 결과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사지선다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답을 찾아요. 답을 찾다 보니까 틀린 것만 딱 알고 나머지 맞는 문장은 그냥 눈으로 익혀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사지선다 책을 안 내서 제 책을 안 사는 친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실력을 올리기 위한 문제집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OX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제 문제집을 냈는데, 지금 OX 문제집 풀어보는 친구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다 하는 얘기가, 진짜 제가 OX를 풀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지금
형사법도 빨리 OX 만들어 달라고 막 그러는데 형사법은 사실 OX가 먼저 나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그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요. 설문 하나하나를 자기가 정확히 알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OX로 제가 기출문제를 먼저 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책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뭐 책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마 OX를 풀어보신 분 알 거예요. 아, 내가 모르는 부분 알고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설문 하나하나를 박스 문제 풀듯이 설문 하나하나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부족한 거 보충해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답을 찾는 공부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 거 그렇게 대비하셔야 돼요. 사실 제가 문제집을 만든다면 박스 문제로 그냥 전체를 다 만들어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면 제대로 공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면 여러분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스 문제로 다 만들지는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설문을 하나하나 공부하시는 게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OX 선택형은 사실 그 차원에서 집을 만든 거니까 기출 설문을 전부 설문 하나하나를 여러분한테 정확히 알으라고 따로따로 낸 게 OX 기출문제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지금 총론이 남았는데 강론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언제 나오냐고 자꾸 많이 댓글이 올라오는데 강론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니까 강론 다음 주에 나오면 바로 이제 수업도 그 강론 가지고 할 거고요. 총론 이미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이 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그 이번에 최불화 친구들도 아까 우리 한 친구도 최불화 친구들 형사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시간 없으시면 그 OX 기출문제제라도 그것만 보셔도 기출 관련된 것은 다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전부 알기 위한 가장 짧은 시간에 효율적 있고 효율성 있게 점수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집이 제가 기본편으로는 사지선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 강의 듣는 친구들이라서 너무 어렵게 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사지선다로 만드는 거고요. OX는 실제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 아이디 쓰는 친구가 필기 예상 점수를 물어보는데 제가 성은 신씨지만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가다 저를 신씨라고 그래서 신느님 그러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알 수가 없죠. 예상 점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근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컷이 아주 높아지든가 아니면 아주 낮거나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난이도로 나오면 컷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현재 난이도로 나오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영어 국사를 통해서 5과목을 공부했었는데 지금 3과목 하죠. 법과목만 하고 있죠. 영어 국사 있을 때 여러분 공부 비중이 어떻게 됐었냐면 100으로 따진다면 법과목 3과목 통틀어서 한 30-40% 그리고 영어 국사에 60-70%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어 국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 60-70%를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법과목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공부하던 식으로 법과목 공부하시면 절대 다른 친구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법과목의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난이도로 나오면 제 생각에는 형사법 같은 건 100점 나와요. 경찰학도 거의 100점 나와버릴 거예요. 헌법도 한 100점 나와버리고. 그러면 컷이 뭐 90점 이상이 넘어가 버리는 결과가 생길 겁니다. 경찰청도 그걸 아마 감안을 해서 문제를 좀 난이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를 안 올리면 컷이 제가 봤을 땐 90점 이상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난이도를 올리면 좀 내려가겠죠. 그러면 컷은 내려갈지 모르지만 문제는 어려워집니다. 그거 감안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내년 시험에는요. 그거는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하 아이디 쓰는 친구 전화 상담 해주냐고 물어보는데 네, 제가 전화 상담 학원에 있는데 요즘에 교재 작업 때문에 못 하고 있네요. 교재 작업 끝나면 다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제가 홈페이지에 글 올리시면은 다시 시간 되는 대로 전화 상담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하여튼 근데 지금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 기본서 지문을 계속 올리시는데 제가 왜 답을 못했냐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지금 답을 못 하고 있어요. 형사법 기본서 작업을 지금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기본서가 언제 나오니까 뭐 언제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못 드리는 이유가 시작을 했으면 제가 지금 뭐 언제부터 나올 테니까 이렇게 언제 보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고
지금 사실 제가 수업하고 지금 기출문제집 작업하느라고 지금 기본서를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원익 교수님 책이 워낙 좋아서 그 책을 가지고 지금 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 그냥 그 책을 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나중에 기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작업이 들어가서 출간 일정이 좀 나오면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그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어쩔 수 없는 면이 조금 있네요. 그건 조금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